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0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지난주에 좀 저희가 국어를 했더니 많이 울었죠. 네, 좋아요가 30개가 찍혔습니다. 와. 저도 그 9수를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처음 아니에요? 네. 30개. 초창기 좀 넘었던 것 같긴 꼭 본인이 찍었다 안 찍었다. 아 저요? 저 아이디 2개 빌려갖고 찍었어요. 좋아요를? 아 예예. 아 그런 건 하지 말자고. 안 된다고. 너무 없어 보이네. 예, 누가 이렇게 먼저 노래 이 노래 좋다 이렇게 추천했을 때 계속 들어야 그 노래 좋아지는 것처럼. 선동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끌어야죠. 저희가 좋아요 누른다고 되나 그게? 이거 좀 핫한 컨텐츠인가 보다. 30개로. 여러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명함 내미기가 좀 리얼 정도로 하죠. 네. 쑥스럽네요. 자, 주바피 혼자 지금 빨간색 입고 드레스 코드가.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목걸이는 진짜 평소 잘 안 하셨던 것 안 같은데. 하는데 오늘 좀 멋 좀 내봤어요. 또 꺼냈다는 거는 이거 좀 진짜 뽐내기 위함이다. 그럼요. 이게 같이 이렇게 이게- 레이어드해서 면접관 드레스 코드는 아니잖아요. 빨간색이. 그러네요. 이런 분이 오면 오히려 더 독설가이지 않을까. 곧 있으면 봄인데 왜 이렇게 다들 칙칙하게 입으셨어요? 면접관 컨셉으로 바지에도 무슨 오늘 독하게 보려고. 네, 바지도 꽃무늬예요 이거. 오늘 정말. 아주 좀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뽕 PD가 점심까지 안 먹으면서 네. 대본을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요. 오늘 제가 점심 먹기 전까지 대본을 봤는데, 오타 봤죠 그때? 아니 그리고 제목도 없었어요. 그냥 이재성, 김민재, 손흥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지금 시간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12시 반이 넘었는데 이재성, 손흥민이라고 이랬거든요. 아니, 대본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송 전날 뽕 PD가 항상 다음 주제 뭘로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제 이재성 선수, 오영규 선수, 그다음에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경기 그렇게 하고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카톡을 제가 남겼거든요. 뺐죠. 그랬더니 아침에 진짜 아무것도 이강인, 김민재 선수를 대본 안 넣더라고요. 이게 공백을 남겨놔서 이제 나중에 넣어야지. 이 생각.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도 구걸을 했어요. 미래의 박지영이 할 그래도 거야. 김민재 선수 도움했는데 좀 넣어주자.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넣더라고요. 아니 이제. 오늘의 이강인 코너는 지난주에만 있고 오늘은 없더라고요. 아니.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아, 약간 초벌에는 또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을 산발 출정이라고 써가지고 오타 더 딱 걸렸다 했는데 고쳤더라고요. 아 우리 흥미진진해요.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방구석 파수님이요. 오 주바페 아나운서가 여기에 나오는군요. 여기에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한 명 추가? 네, 한 명 추가. SDH님이 축협 외교력이 너무 답답해서 댓글 올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눈팅만 하면서 듣고 보고 했었는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맨시티 레벨이면 전 세계 최고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 같은데 분위기상 올 시즌 징계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승점 삭감 수준으로 명분하지 않을까 하는 100여 건이 왜 이제야 나온 걸까요? 추가 댓글로 200회가 넘어간 축덕숙덕에 한 가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제안하려고 합니다. 혹시 타 축구 방송과 콜라보는 안 될까요? K에도 있고 팟빵에도 있고 한데 방송국이 다르긴 한데 어떨까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콜라보하면서까지 댓글 얘기는 아니 오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이기 때문에 꼼꼼히 숨겨둬야죠. 뽕 PD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어요. 네, 아침도 못 먹어요. 울어요. 안 돼요. 시금을 전폐하고. 아재갬성님이요. 하용수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근데 너무 똑같아서 재미있어요. 안 똑같습니다. 토끼 52님이요. 중앙사령탑 중영민 기자님 빠지니까 반응이 오히려 좋다니 헐. 연기하는 주하나 아이돌 데뷔도 했는데 배우도 데뷔 가자. 윤스 감독님 자주 나와주세요. 뽕피디님 이번 편은 원고에서 애정과 사랑이 가득. 댓글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1시간 14분. 길어서 너무 좋네요. 잘 보고 갑니다. 이거 아이돌 데뷔 아마 인스타 영상 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춤 배웠거든요. 뉴진스의 OMG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찍은 거를 이제 올렸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인스타에. 그 네. 누구랑 같이? 나는 아이돌 데뷔해서 지난해인가 시상식에서 춤춘 거. 그거 2019년. 19년이었나요? 네. 거의 타임머신 타고 오신 줄. 그거 진짜 춤 추시는 분 아, 전문적으로. 왠지 라인이 좀 다르시더라. 네, 전문적으로.
윤스 감독님 자주 나와달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참나 진짜 안 똑같습니다. 안 들으면 진짜 서운하려고 해. 출연료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해성룡이 자기 그 하용수로 언급은 많이 되는데 자기 본명은 틀린다고 사람들이. 정작 하성룡입니다. 룡. 네, 룡. 근데 하성용이라고 자꾸 한다고. 룡이에요, 룡. 네, 혼자서 삐져가지고. 성룡 제키찬 옛날에 네. 알죠? 성룡입니다. 룡룡 죽겠지 해주세요. 네. MC 두둥님이요. 면접관 같은 방송 너무 수고 많으시고 좋았어요. 주법회 아나운서님 진짜 송혜같이 읽어주셔서 기호강했습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 좋아요도 많은데요. 주영민 기자님 있고 없고 떠나 월드컵 골림픽 이후 축구 열기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겁니다. 파이팅! 중앙사령탑 계시니까 빈 공간에 채워지는 깨알 드립. 과거 미국 여자 월드컵 고증 등등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성룡 기자님이 최영수 성대모사로 여기 틀렸잖아요. 하성용이라고 그랬죠. 용용 죽겠네요. 여러분 룡입니다. 룡. 하성룡 기자님이 최영수 성대모사로 영민이를 외치니까 현영민 전 축구 선수 부르는 착각을 이참에 우라질 아니 브라질리언 왁싱 해보세요. 알찬 뽕피디님의 대본에 하성룡 끼어들 데리고 노는 게 재밌나 봐. 왜 이렇게 놀리는 댓글이 많아졌지? 얼굴이 지금 거의 주신 아나운서 옷 의상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아, 알찬 뽕필리님의 대본에 끼어들 틈이 없어 이만합니다. 졌습니다. 저번 방송 끝 무렵에 또 도니아라고 외쳐서 끝나는 엔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끝내볼까요? 역시 도니아 하고 5,000원을 후원해 주신 건가요? 후원 온 게 얼마 만이죠? 야, 와, 그러네요. 세뱃돈 받는 기분. 근데 이거 지금 하성룡 기자님 이모티콘 출시 기념으로 사드리고 용도를 싶 밝히셨어요. 네, 사드리고 싶어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5,000원으로 이 이모티콘을 사라는 얘기죠. 네, 그거 남아요. 그쵸, 2개 살 수 그쵸. 있어요. 근데 돈도 안 줍니다. 도대체 그 행방이. 네, 좀 이 돈은 어디로 궁금한데 갈까요? 그러니까요. 이 제 인생 처음으로 후원으로 가겠죠. 네, 팟캐시 결제 후원합니다. 아유, 꼭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선물 보내주세요. 주바페님 댓글놀이 잘 살려 연계주신 것도 진심 감동입니다. 뽕피디님 이강인 노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룡 니거 계좌를 올려. 거기로 보내달라고. 보내달라. 공지를 이제 제 걸로 해야죠. 근데. 개인 계좌. 네.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만 하니. 김민재는 왜 또 빼신 거냐잖아요. 이번에 넣었습니다. 요거 근데 교수님 갈굼일지라고 이런 임티가 있는지 좀 몰랐네요. 그니까요. 선배님 사서 쓰세요. 어떻게 하긴 하네요. 닮았나? 제가 좀 얼굴이 사각형이긴 하죠. 네, 이게 원래 제가 사각형이 아니라 살쪄서 사각형이 된 겁니다. TMI였네요. 근데 부쩍 왜 이렇게 진짜 하성룡 선배님을 놀리는 댓글이 많아졌죠? 아니 언급은 제일 많이 된다니까요.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국회까지 있으니까. 뭐. 그니까요. 확실해졌어.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IFFHS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에서 발표 자료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아시아의 맹주는 진심 지나간 상황인데 객관적 자료는 아직까지도 맹주라도 봐야 하는 상황인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IFFHS라는 곳은 축구 통계 분야에서 가장 권위적인 곳인가요? 네. 그렇답니다. 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단체가 1984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어떤 축구 대학 교수 축구와 관계없는 어떤 통계에 관련된 대학 교수님이 만든 데인데 이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피파랑 콜라보를 해서 피파가 죄송해요. 올해 선수상 이 영향을 받아서 올해 선수상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올해 선수상이 91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 단체가 너무 이제 통계, 숫자 노름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피파와 또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피파도 이 기록들을 인정하긴 해요. 통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뭐 권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단체는 지금 최근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숫자에 매몰돼 있다. 어떤 객관적인 거에만 매몰돼 있다라는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초창기에는 2002년까지는 어떤 잡지를 발행만 했었어요. 이 통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는 최근에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
여기 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단지 이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을 인정 안 자료를 하는 많이 단체가 내긴 해요 많습니다. 여기서. 예.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최근 그 K리그가 12년 연속 아시아 리그 1위다. 이런 걸 해서 아마 이 질문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K리그 그 부연 설명드리면은 K리그가 전 세계 축구 리그 중에서 전체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1위고요. 일본의 J리그는 30위, 사우디 리그는 42위인데 2011년부터 12년 연속 아시아 리그 1위를 차지했어요. K리그가요. 이 그 근거는 뭐죠? 이게 이제 질문도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알아봤더니 1년 동안 대륙간 및 대륙간 대회, 그다음에 각국 리그 대회, 컵 대회 모든 결과를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리그, 유럽 뭐 5대 리그 정도 되겠죠. 거기에는 승리 시 4점, 무승부 시 2점, 패배 시 0점. 그다음에 레벨 2 리그. 이게 레벨 2가 어떤 리그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하등 리그 정도 되겠죠. 거기 승리 시 3점, 무승부 1.5점, 패배 0점. 이런 식으로 모든 대회들 단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피파가 인정하는 대회. 이런 친선전 같은 건 안 들어가는 거겠죠. 피파가 인정하는 대회를 점수를 다 쌓아가지고 이 랭킹을 그 점수대로 랭킹을 매기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 이거 1월달에 발표된 자료거든요. 네, 2023년 1월달에 2022년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위가 예상 외의 팀이에요. 우리가 알던 팀이 아니에요. 브라질의 플라멩고라는 팀이 1등입니다. 오 플라멩고. 이게 점수 그 경기가 많고 승리를 많이 한 팀이 1등을 갈 수밖에 얼마 전에 없는 클럽 월드컵에서 플라멩고가 졌나요? 사우디한테? 아니요, 사우디- 이집트 알 아흘리한테 졌나? 장현수의 알릴라한테 졌나? 그럴 이름 거예요. 너무 네, 장현수의 장현수의 팀한테 졌었나요? 그다음에 2위 팀 역시 브라질의 팔메이라스. 파우메이라스. 네. 3위가 리버풀, 4위 첼시, 5위 맨시티, 6위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아시아 팀 가운데서는 전북이 전체 42위로 1등입니다. 오. 심지어 전북이 아스널과 토트넘보다 앞섰습니다. 어머. 그래서 43위가 바로 전북의 바로 아래가 아스널이고 56위가 토트넘. 어머. 그다음에 아시아 팀 중에서는 2위는 또 울산 99위입니다. 이거 완전 허당이네. 이 소식. 왜 숫자 노름이라고 했는지 알겠네. 아니 그 기사에 많이 언급이 되고 지금까지 보면 이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에서 뭔가를 제안을 하면 피파에서 규정도 바꾸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이라든가 그 가장 최근에도 꽤 많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허당이네요. 이 순위 보니까 좀 허당이네. 약간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클럽 대항전 있잖아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뭐 유로파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런 식으로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승리 점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 승리와 유로파 리그의 승리 점수가 다르고요. 아 그러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점수가 유로파 리그보다 높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똑바로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승리 점수가 높고 유로파 리그의 승리 점수가 좀 더 챔피언스 리그보다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차등을 둡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AFC 대회, 아프리카 연맹 대회, 북중미 대회 대륙 점수는 조금 더 낮아요. 유럽보다. 유럽보다. 그렇게 차등 점수를 줘서 하긴 하지만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브라질의 플라멩고라는 팀이 진짜 전 세계 클럽 랭킹 1위인가라는 물음표가 좀 달리게 되죠. 그럼 K리그가 12년 연속 1위로 뽑힌 거는 순위가 높은 클럽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순위 높은 팀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중동세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네. 딱히 K리그 팀이 울산이 우승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표팀 같은 경우도 대표팀 선수 내에서도 우리가 일본에는 확실히 격차가 벌어졌다. 그다음에 그런 얘기 많아요. 뭐 J리그 수준, K리그 수준을 얘기하는 데도 많고 지금 심지어 최태욱 코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본 따라가려면 좀 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아시아의 맹주가 맞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현재 아시아 맹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승 못한 지 60년이 넘어가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월드컵 성적만 놓고 보면은 모르겠지만 맹물. 아시안컵 대륙컵에서도 이렇게 우승을 못한 지 오래됐는데 술주자인가? 맹주 술주자. 냉주? 기록상으로는 아시아의 맹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금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부터 아시아의 호랑이 뭐 이게 예전
그 약간 낯간지러워요 이제. 80년대 7, 80년대부터 아시아 최강은 한국 뭐 항상 이런 그 이미지 이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곤 했죠. 또 언론들이 맞아요. 그랬고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때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 세대들은 아시아 최강 그래도 한국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 자존심을 뭐 그렇죠. 잃지 않고 있는 네.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제 수상 목록을 보면은 올해 골키퍼, 올해 리그, 올해 클럽 감독, 국가대표 감독, 뭐 올해 1부 리그 공격수상 이런 식으로 좀 수상을 하고 있어요. 시상을. 우리 뭐 받은 거 있어? 그래서 최근에 벤투 감독님이 여기 국가대표 감독 후보에 올랐었죠. 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AFC에서 그 어떤 선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임팩트 있는 상 후보라든가 수상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한국 선수들이 그렇죠. 예, 특히 손흥민 같은 임팩트 또 있는 선수가 있고 받았죠. 또 이제 그 큰 대회에서 좀 강렬한 그 중동 팀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더 뭐 사실 고만고만하죠 뭐 아시아에서 그렇죠. 한 4개 국가 정도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맹주가 아니라고 할 수도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맹주 들루 하죠 맹주 맹주스. 맹주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 질문에도 적어주셨는데요. 여자 클럽 팀도 아시아 1위팀이 우리 WK리그에 있습니다. 어디요? 전체 현대제철이겠죠. 저도 그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주 한수원이야? 리스트를 봤더니 경주 한수원이 77위로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83위로 2위. 현대제철이 몇 년 연속이죠 지금 우승이? 10년 연속 통합 우승을 작성했죠. 근데 왜 한수원이 왜 그러죠? 일본의 우라레즈가 95위로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제철이 저도 1위 아시아 여자 클럽 이번에 몇 1위라는 기사를 위였죠? 봤거든요. WK리그에서 강주 한수원이 2위, 3위 정도 했을 겁니다. 네. 한번 찾아주세요. 네. 찾고 있어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그 랭킹 이거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여자 클럽 랭킹은 지난해 6월 기준이에요. 아, 네, 남자 클럽 랭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랭킹을 합산하고요. 여자 클럽 랭킹은 희한하게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6월 달이 기준이더라고요. 그 전에 6월 1일부터 뭐 올해 5월 말까지인가? 네, 그렇게 합산을 그때는 하더라고요. 거기가 더 높았나? 경주 한수원 2위 이위네요. 했네요. 네. 그래도 여자 축구 국내 여자 축구는 뭐 예전에 인천제철 시절부터 현대제철이 인천제철이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뭐 거의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였나? 지난주였죠. 예, 스페인 전지훈련. 간 네. 얘기도 하고 맞아요. 압도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허당이나 이구조 그러니까 이 진짜 숫자 노름이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에서 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기자들이 숫자 갖고 이렇게 기사 쓰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거리는 이 조직이 보니까 물론 이제 영향력 있고 굉장히 내용이 있는 연구도 많이 하고 통계도 많이 내놓는데 전 세계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한국 축구 사정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네. 아시아 축구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 있는 조직이에요, 연맹이? 연맹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돌아다녀요? 본사가 투어를 다니는구나. 본사가 월드 투어. 중동에도 있다가 미슐랭도 독일에도 아니고. 있다가 지금 스위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럽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본사가 유럽에 있고 한국엔 안 왔죠, 그 전에는 저희 중동에서 있었던 걸로 중동에? 기억을 해요. 한국도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중동에서 대우를 잘 못 받은 모양인데. 한국에도 이름 한번. 되게 멋있게 너무 전 세계를 지어갖고.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의 그 정확도가 많이 틀린 네. 부분까지 그냥 끌어안으려다 보니까 괜히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이렇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네요. 또 알아보니까 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연맹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꽤 나름 의미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많이 옵사이드 봤는데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많이 그 통계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못 그러니까 봤는데 뭐 그런 그 규칙 애매한 규칙들 있잖아요. 네. 그 축구에서 애매한 규칙들의 그 관련된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뭐 규칙도 좀 수정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흥미로웠던 거는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역대 최고의 남자 선수를 뽑았는데 1위가 펠레였어요. 2위가 클로이프였나? 그런데 마라도나 선수가 한 6위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객관적인 통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정도까지 내려갈 선수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그렇죠. 펠레와 마라도나로 어떻게 보면 양분되는 그렇죠. 네. 5인가 6인가 20세기에는. 네, 5인가 6이었습니다.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게 애매하네요. 조금씩 있네요. 그 시대 여자 1위는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해준 미아엠 선수가 1위였어요. 미아엠은 뭐 그렇죠.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22년도 경우도 남녀 클럽 리그 분야에서 아시아 탑을 달성했는데 점수 및 순위 매기는 방식이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클럽들과 리그가 1위인가요?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등. 유럽은 잉글랜드인가요? 유럽은 잠시만요. 전 세계 1위 리그가 어디예요? 그러면 브라질이라는 얘기인가? 예, 아까 브라질 플라멩고 브라질이었잖아요. 2위가 그러니까 그건 클럽이고. 아, 클럽이 리그. 리그는 리그는 어디가 1등이에요? 근데 1, 2위 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브라질이 리그 순위 조사해왔네요. 1위 브라질. 맞네. 네, 맞습니다. 2위 잉글랜드, 3위 스페인, 4위 독일, 5위 이탈리아, 6위 프랑스. 근데 요거는 브라질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나머지 유럽 순위 있잖아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네. 프랑스. 근데 이 유럽 순 2, 3, 4, 5, 6이 유럽 5개 국가가 UEFA 공식 리그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랭킹하고 똑같아요. 근데 브라질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축구 열기까지 감안했나? 제 생각에는요.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브라질이 리그가 엄청 많습니다. 주리그가 있고 하모리 뭐 세리에 A, B, C 있고 그 뭐 지역 리그 또 저도 따로 그 있고 뭐 리그의 그렇죠, 시스템을 맞아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엄청나게 팀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그거 외신에 뭐 물량 공세? 뭐 신기한 장면들 축구 장면 같은 거 보면 이제 브라질 어디 리그를 하는데 되게 뭐 보셔도 이게 뭐지? 대충 몇 부 리그 맞아요. 찾아보면은 심판 때리고 막 네,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브라질 3부 리그라고 해서 저도 그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 3부 리그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주앙리스타 A 3부 리그, 주앙리스타 B 3부 리그 막 이런 식으로 워낙 많아요, 진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뭐 같은 이름으로도 뭐 팀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그렇죠. 좀 예. 특이하다. 그래서 주리그 브라질은 메인 리그가 주리그거든요. 그 주리그 말고도 한 제 기억으로 20개 넘게 있어요. 리그가. 그런 데서 뭔가 점수를 많이 받나? 리그가 많아서. 그렇게 인프라까지 포함한 건가? 아무튼 참고 사항 정도로 네.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재밌네요. 장진석 씨가요. 맨유가 카타르 자본에 매각된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UEFA 규정 때문에 맨유를 살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팔아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주 긴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맨유를 지금 그 매입하려는 자본이 파리 생제르맹 구단 그 자본이에요?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PSG 팔아야 되네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나온 사항을 제가 종합해 드릴게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언급했죠.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지금 인수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스몰 영국 언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맨유의 글레이저 가문이 지난해 11월 달에 구단의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데가 있으면은 팔겠다.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인수 의향서 마감이 2월 중순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런 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타르 투자자들이라고 나와요. 그 모호하네요. 카타르 투자자들이라고 나오는 게 가장 생각하는 거는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한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이라고 있어요. 그 구단 주인데 다들 거기가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가 뛰어들었다라는 보도는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오늘 나온 이제 BBC니까 조금 공신력이 있는데 그쪽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을 비롯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인수하려고 한다. 이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예요. 질문부터 UEFA 규정 때문에 맨유를 살려면은 파리 생제르맹을 팔아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두 개 팀을 보유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가 맨유를 보유할 수 있어. 왜냐면은 UEFA 규정상 한 리그에 한 팀만 보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리그가 다르니까. 그게 레드불도 그쵸. 여기저기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한 리그. 레드불도 네. 짤츠부르크가 있고 네. 라이프치히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리그에서 팔아야 된 UEFA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의문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걸 다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팔 이유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이 두 개 팀이 UEFA 챔피언스 리그 또는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한 대회에서 매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구단주가 운영을 할 경우 그래서 그럼 어떡해? 공정 경쟁을 위해서 그럼 맞아요. 예전에 네. 그때도 그 라이프치히와 짤츠부르크였나? 맞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때 그 챔피언스 리그인가? 네, 챔피언스 리그. 예, 그때 같이 이게 못 붙을 붙었어요?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그게 않나요? 2017-18 시즌이었고요. 레드불 말씀하신 대로 짤츠부르크 저기 어디야?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두 개 팀을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리그 2위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본선에 직행했고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당시 황희찬 선수가 뛰던 팀이었는데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요 맞아요. 플레이오프를 진출했는데 플레이오프를 통과하게 되면 본선에서 맞붙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될 거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UEFA에서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구단주는 같지만 완전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다. UEFA가 조사 결과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 팀이 두 팀이 맞대결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없다. 그런 조사 결과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짤츠부르크가 당시 3차 예선에서 탈락을 해서 본선에서 붙진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을 파리 생제르맹과 맨유는 저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붙을 확률이 높은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역시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이 약간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우회하겠다. 우회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우회 상장. VPN을 까는 거네요. 그러니까 붙어도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갖고 되게 조사를 많이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많은데 98년도에 그리스 아테네 팀과 체코 슬라비아 프라하가 같은 구단주인데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동시에 출전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게 생기면서 98년도에 UEFA가 공정거래 원칙이란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클럽 대항전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승부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같은 구단주. 같은 구단주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구단주에 있는 팀들은 우리가 올림피아코스와 노팅엄 알다시피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에 입단한 다음에 올림피아코스로 재임돼가는 식으로 그렇죠. 약간 위성 구단식으로 빅클럽들이 아래 클럽들을 하면서 선수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충돌이 같은 구단주가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리그에서도 한 팀밖에 운영을 할 수 없다. 단 예외 조항은 있어요. 그게 이거 정확하게 제가 이 규정을 살펴봤을 때 조금 달라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는데 한 군데는 세컨드 클럽 같은 리그의 세컨드 클럽을 보유하려면은 최대 30%의 지분을 넘으면 안 된다. 지분을 한 군데는 또 10%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두 개 나와 있는데 10% 30% 나눠 있지만 정확하게 딱 내용 하나 통일되는 거는 그 세컨드 구단의 의사결정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어도 그렇죠. 보유할 수 있어도 같은 1대 주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리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같은 리그도 1대 주주면 안 된다. 1대 주주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같은 리그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굳이 깊이 들어갈 조사한 게 많아서 다 네, 그거는 일단 저기 버리시고요. 네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산으로 가서 약간. 하성룡의 취재 그러니까 이제 파일. 맨유를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카타르 투자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 대표로만 나서지 않으면 그렇죠. 운영 그죠? 주체가 달라질 운영 수 주체가 있으니까. 이제 바지 사장 같은 사람 하나 딱 해놓고 이것도 근데 뭐 나중에 가서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여부가 갈릴 수도 있을 거고. UEFA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파리 한 손, 맨유 한 손 이렇게 들 수 있겠네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돈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 됐나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승부 조작이죠, 승부 조작. 일각에서는 이게 만약에 두 팀을 동시에 이렇게 보유할 수 없다, 뭐 붙는 것 때문에 그럴 경우 일각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다시 매각하고 맨유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파리 생제르맹의 지금 현재 선수들이 네이마르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있고 메시는 떠날 것이 유력하고 몇 년 안에 음바페도 딴 팀 이적 가능성이 있고 하면 파리 생제르맹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프랑스 리그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맨유는 워낙 또 이렇게 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워낙 성공한 또 클럽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인수 의향서를 이제 밝혀야 될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러 군데서 찌르고 있어요. 사우디 자본도 좀 찌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저기 테슬라, 머스크 회장님. 뭐. 몇 개월 전에 농담으로 트위터에다가 내가 맨유 인수할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할 것 있고요. 같아서 그럼 안 끼시는 애 없으시네. 정용진 구단주 빌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카타르 자본이 뛰어들 경우 마지막 시축하고 막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전기차 타고 딱 들어와서 갑자기 마스코트 하나 만들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변수가 뭐냐면은 카타르 자본이 인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카타르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런데 뭐 이미 오일머니가 중동 자본이 있죠.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의 성공 케이스를 또 봤잖아요.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인권 문제. 사우디는 인권 문제 없나요? 그렇죠. 사우디, 뉴캐슬, 아랍에미리트, 맨시티, 카타르 이제 저기 맨유 되면 진짜 오일머니 삼각편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기름이 짱이다 진짜 진짜. 오일머니가 중동머니잖아. 역시 돈이야? 역시 도니아가 이번 주도 아, 살벌해요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역시 자본이다. 조씩. 프리미어리그 중계권도 비싸가지고 헉헉대고 있는데 지금 구단을 대단합니다. 네. 근데 오일이 언제까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이 거의 역대급으로 오일머니가 가장 세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무서워요, 좀 어떻게 보면. 파워가 장난 아니네. 사실 카타르 월드컵 유치할 때도 그때도 진짜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피파 그 집행위원들한테 돈 뿌리고 이런 얘기들 뻔히 알면서도 그냥 다 어쨌든 얼마 전에 드라마에 법전이라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끝났죠? 저희 돈이 권력이다. 거기 나오는 끝났죠 지난주에. 네, 종영했던 것 같던데. 저희 드라마 맞죠? 네, 네. S 드라마. 드라마 별로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일타 스캔들만. 일타 스캔들. 나 어제 눈이 부시게 봤는데.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시킨 대로 네. 뽕 PD가 첫 번째 이슈를 이재성 선수로 했네요. 이재성의 미들라이커 본능 순도 높은 골행진. 이재성이 제일 골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한국 상황으로 선수 중에서. 그렇죠. 왜 웃었어요?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어처구니 없죠. 이따 얘기하려고. 제일 중요한 이 강의 것들. 오늘의 이 강의 뭔지 봤구나. 아니 이게 언제?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복붙을 야 야 정말. 이거 너무 성의 없다. 이따 얘기하시죠. 예, 이따 네, 이거 하시죠. 아니 아까 없었는데. 이따가 패자고. 네 이따가 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붓도 막 이거 울퉁불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자 이재성 선수 그 아우크스부르크를 아웃국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네, 중계 팬들이 아웃국이라고 하죠. 워낙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친숙해서 또 이렇게 아웃국, 부르더라고요. 못다 찾은 줄 알았잖아요 나는. 옳았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 빅리그 첫 멀티골을 이재성 선수가 터뜨렸습니다. 뭐한 번은 터뜨렸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었더라고요 그 기록이. 홀슈타인킬에서 한 번 네네네. 있었죠. 두 번인가 두 번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예. 뽕피디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4골. 네. 야, 오, 좋아. 감각이 아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면은 월드컵 이후에 리그 5경기에서 4골입니다. 근데 찾았는 맞아. 왜 갑자기 이재성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월드컵에서 활약이 그렇게 뛰어나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두드러지지 2차전에서는 벤치였고. 딱 그래서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없으면 보이는 그런 선수였죠. 근데 이재성 선수가 왜 후반기에 소속팀에서 활약이 좋은가 이거 하나 포지션 변동을 봐야 됩니다. 전반기에는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공을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후반기에 후반기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 마인츠가 장신 공격수를 영입합니다. 그 장신 공격수가 이번에 이재성 선수가 첫 골 터뜨릴 때 약간 머뭇거리던 순간 슈팅을 하지 못했던 그 공격수인데요. 아조르케라는 선수가 프랑스 출신 장신 공격수예요. 197cm. 와 크다. 거의 뭐 골키퍼 해야 할 키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팀 전술이 확 바뀐 게 이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두는데 박아두고. 아니요. 페널티 박스에 박아둔 게 아니라 많이 내려서 이 선수가 헤딩 경합을 시켜서 공을 떨궈주고 이선 침투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오노시보라는 선수랑 같이 이선 공격수로 배치되는데 사실상으로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술을 바꾸면서 공간 침투가 많아지고 리바운드 볼도 많아지고 하면서 골이 골 많아지고 찬스가 그렇죠. 많구나. 골 찬스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후반기에 이 전술이 먹게 되면서 5경기에서 지금 2승 1무 2패를 거두면서 마인츠의 성적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네요. 저기 이선에 있는 그 아까 오니시오 선수랑 이재동 선수가 팀 내 득점 1, 2위를 달리고 네, 맞습니다. 있네요.
그 오노시보 선수가 8골 넣고 이재성 선수가 6골로 공동 2위고요. 예. 이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20경기에 나서서 6골 넣었는데 전반기에는 2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네. 뭐 지금 경기당 0.3골 페이스인데 나머지가 이제 14경기 남았는데 산술적으로 본다면 4.2골을 더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후반기 페이스 보면은 그게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한 가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성 선수가 월드컵 얘기를 아까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월드컵 전 그러니까 마인츠 이적할 때부터 발목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때 이적 뭐 전부터? 수술 하려다가 재활로 그냥 한다고 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오른 발목에 정확히 얘기하면 뼈 조각이 한 5개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홀슈타인 킬에서부터 있던 건데 마인츠 이적하면서 팀에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이제 수술 같은 거 안 했고 뛰고 있는데 그게 통증이 뼈 조각이 어떻게 돌아다니냐에 따라서 통증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직전 한 달 직전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뭐 재활 트레이너 있잖아요. 재활 트레이너를 독일로 한 달 동안 불러서 치료를 받고 월드컵에 나간 거예요. 그 2차전 역시 약간 그런 통증 때문에 좀 못다한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출전 시간을 조금 이렇게 관리해 준 것도 벤투 감독님이 있고 그 후반기에도 지금 통증을 안고 계속 뛰고 있어요. 뼈 못 조각이 있는 쉬게 상태에서. 못 쉬는 거네요. 후반에 빨리 교체되는 게 어떤 전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관리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 들어와서 수술을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수술을 해야 될 텐데요. 뼈 조각은 계속되기 때문에 재활로 뼈 조각이 다시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재활이라는 게 이제 주변 근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건데 뼈 조각은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이재성 선수가 월드컵 끝나고 출국할 때 이번 시즌 끝나고 좀 이적을 하고 싶다. 자기의 꿈은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 끝나고 프리미어리그 만약에 이적을 노린다라고 하면 수술은 또 또 그것 미루겠네. 때문에 수술을 지금 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름 이적 시장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좀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거 수술하면 얼마나 쉬어야 돼요? 발목 뼈 조각 제거 수술 같은 큰 경우는 수술은 아니에요. 네. 한 짧으면 3, 한 달? 4주, 한달 정도? 4주, 어. 길면 2달,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뭐 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주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5개면은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계속 놔뒀으니까 이제 그게 계속 잘게 부서질 수 있거든요. 뼈 조각이. 그렇군요. 그런 통증을 안고도 지금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 네. 대단하네요. 평점은 뭐 당연히 최고 평점을 받았고 이 스벤손 감독의 인터뷰 뽕 PD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그 스벤손 감독 목소리로 주바페가 제가요? 더글로리에 이은 제가요? 스벤슨 감독님 고스란히 손. 목소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네. 당장 이재성이 빠진 마이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짱구 아니에요, 그냥? 화난 짱구 아니에요? 아니 귀 쏙쏙 들어오는데. 괜찮죠? 네. 이재성은 정확히 팀에 어울리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 경기 스타일, 포기하지 않는 정신, 성실함 등이 마음에 든다. 이번 경기에서 이재성이 득점을 만든 과정이 바로 다른 선수와 차별화되는 부분. 다른 선수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 순간에도 이재성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야, 극찬이죠. 아주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이 첫 골 장면일 거예요. 첫 골 장면에서 골키퍼의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수비수에게 공을 직접 빼앗았죠. 강한 압박으로.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골에 대한 그리고 집중력. 이재성 선수만큼 그 꽉 찬 육각형이라고 하죠, 요새 표현으로. 진짜 다방면으로 그 해성룡은 사각형. 삼각형. 원래는 삼각형이었습니다. 살찐 겁니다. 근데 이재성 선수 옛날 스토리를 하나만 언급해주고 가면은 2013년이었나 14년이었나 이재성 선수가 신인 시절이에요. 아직 리그 데뷔하기 전인데 그때 제가 동계 전지훈련 한번 취재 가서 최강희 감독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신인 어떻게 조금 괜찮은 선수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아무 고민 없이 이재성 선수, 이 선수 바로 언젠가 유럽 갈 선수입니다. 라고 딱 소개를 신인인데 한 경기도 뛴 적이 없는데 딱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가 좋습니까? 여쭤봤더니 최강희 감독은 수비수 출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수들이 프로에 입단하면은 무조건 공격수들에게도 수비 기초부터 가르친대요.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이재성은 이미 그 기초가 다 갖춰진 상태로 프로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기가 엄청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다는 선수고 워낙 활동량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알죠. 네. 많이 뛰어다니는. 그렇죠. 이 선수 그렇게 최강희 감독의 선수를 보는 눈이 정확한 게
신인들에게 딱 2명 유럽 갈 선수 2명 꼽은 게 이재성 선수, 김민재 선수였어요. 네. 해안이 역시 와. 최강의 감독님. 저는 이재성 하면 예전에 저희가 리포트 한 번 했었는데 오다리여가지고 이렇게 공 간수를 잘한대요. 이렇게. 그렇죠. 다리가. 뛰어서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약간 농간진반. 똑바로 달리면서도 공을 이렇게 자꾸 안쪽으로 몰아가는, 잡는다. 몰고 가는 게 자기가 유리하다. 그것과 함께 그 이용 선수도 약간 오른쪽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그래서 잘 어울린다. 네, 똑바로 차도 이렇게 바나나 킥이 휘어들어간다. 된다고. 그 이재성 선수 오다리는 제가 직접 전북 클럽하우스 가서 취재했던 건데 제가 다리 사이 똑바로 서게 한 다음에 다리 사이에 제 주먹을 넣어봤는데 제 주먹 하나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될 정도 보리보리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하신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이재성 선수가 직접 표현한 거예요. 우리 낫 있잖아요. 네네네. 낫이나 호미 같이 이렇게 안으로 꺾여 있는 것들은 책임하면은 바로 벨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을 자기가 그 니은자 안에 갖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뺏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볼관수를 또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오다리가 사실 관절적으로 보면 안 굉장히 안 좋죠. 좋죠. 그럼요. 예, 이게 나중에 이게 점점 휘거든요. 다른데 무리가 많이 물론 이제 가는데. 그 아마 조치를 많이 할 거예요. 그 관련해서는.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수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심각한. 큰일 나요. 그건 아마 알아봐야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거예요. 관절 쪽에서. 자, 많이 적었네요. 이재성 선수가 지금 풀타임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0경기에서 풀타임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아까 그 학성영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뼈조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재성 선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까지 우리 뽕 PD가 네. 캡처를 했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이것도. 이재성 선수 목소리를. 그렇죠. 우리 축덕은 이재성 다 모십니다 선수 그냥. 목소리가 어렵네요. 만들어내야죠. 네. 쥐어 짜야죠. 약간 좀 약간 하이톤 아니신가요? 하이톤은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만 하는 스타일이죠 보통. 차분 느낌. 차분해요. 차분해요? 플레이 스타일하고 좀 달랐던. 네. 네, 차분한 목소리. 엄청 차분하게 조근조근하게 어깨 말하는. 부담감이. 조근조근한 스타일. 오케이, 해볼게요. 이거 왜 적어온 거야? 미안. 일감 주려고. 내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니야 놀랍고 그 톤 신기하다. 아니야. 그 톤 아니야. 송혜교 다시 좀 나왔는데요. 더 하이톤. 오, 스벤송 감독님은 늘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경기 시작 1초부터 모든 걸 쏟아부으라고 하신다. 보통 감독님들은 경기 시작 첫 5분, 끝나기 5분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스벤송 감독님은 1초부터 쏟으란다. 나는 최근 체력 관리로 후반 15분, 20분 사이에 자주 교체됐다. 후반전에 교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1초부터 하다 보니까 경기 초반부터 쏟아붓다 보니 후반 되면 이제 감독이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 이제 일단 적응이 된 것 같고 이재성 선수를 보면 그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 블로그에 글을 많이 네. 올렸어요. 그래서 네. 벤투 감독 저도 많이 봤는데 벤투 감독님 관련된 그러니까 라커에서 했던 얘기 감독에 대한 이재성 선수가 또 벤투 감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뭔가 그 인간 벤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 글도 되게 잘 써요. 맞아요, 잘 써요. 누가 도와주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글쓴이가 너무 누구지? 글쓴이 이재성 선수.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성 선수 인간미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 제가 그때 신인 때 아까 최강 감독이 했을 때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똑같아요? 인터뷰할 때마다 스탠스 뭐 어떤 그 인터뷰 자세라든가 사람의 인간미 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현규 선수로 넘어가 보시죠. 네. 제목 제목 오로 바꾼 오현규 데뷔골에 칼 적응까지. 제목 괜찮다. 네. 오를 잘한다 오현규. 브라보. 마지막 세리머니 볼 때도 싶기도 하고. 그 세레머니는 그냥 수원 삼성에서 했던 그런 세레머니요. 셀틱 승리 셀틱 세레머니 세레머니. 많이 본것 많이 같은데요, 할 그거? 세레머니예요. 근데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재동 항마력 선수 스타일 했던 같기도 거 하고. 하고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은 세레머니. 아직 그게 멋들어지진 않아. 귀엽죠 아직. 맞아요, 귀여워요. 그런데 역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겉으로 보는 이미지는 이재성 선수가 지금 계속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했지만 그 축구장에서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축구 그 골을 넣은 다음에 관중들한테 호응하는 그런 장면들 이거 보면은 그 평상시 모습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동 선수 이번에 뭐 관중석까지 올라가서 뭐 호흡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영규 선수도 사실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제 뭐 사실 이제 출발하는 선수니까 오영규 선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긴 했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냥 이미지는 왠지 약간 수줍음이 좀 있을 것 같은 이미지. 였거든요. 근데 가서 보는 거 보니까 역시 당돌하죠. 네. 역시 이런 면이 요즘에요. 있어야 성공한다. 요즘 아이, 애들. 오영규 MZ 야. 선수 저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골 넣고 나서 도발하는 세리머니하고 당돌해요. 아, 그때 그래요? 나상호 선수한테 그 푸시업 세리머니 맞대응하고 맞아. 그 대학 아파주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죠. 예, 맞아, 나상호 맞아, 선수가 맞아. 했어갖고 똑같이 맞아 따라했던. 봤구나 오영규한테. 이 선수 깡 따고 있어요. 깡다가 있어야죠. 참 어떻게 보면 카타르 월드컵 때만 참 안쓰럽고 그렇죠. 좀 깍두기였잖아요. 짠했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웃겨요. 핸드폰 들이면서 아직 남았다고 4분. 하면서 그런 보면은 막 그렇게 스스로 별로 위축된 것 같지도 맞아요. 않고 되게 그랬던 거 천진난만한 네, 모습.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골장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삭줍기 스타일의 골이긴 했지만 그렇죠. 잘 선정. 딱 했죠. 일단 먹었죠. 골이 터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첫 골이. 네. 더 늦어지면 혹시 또 뭐 쫓길 수도 있고. 그럼요. 마음이. 우리 이천수 선수 봤잖아요. 아. 그 멋진 장면. 골 그렇죠. 세리머니까지 다 했는데 그때 그렇죠. 데뷔전 얘기하시는 거죠? 데뷔전이었죠. 라리가 레알 네. 소시에다 데뷔전. 동료 골로 된 거죠. 그게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슛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동료가 발 건드려서 그러니까요. 동료의 골로 네. 인정되고 이천수는 세리머니 다 했는데. 골 세리머니 다 하고. 우리 감독 골 세리머니 기억나요. 그 위에 벗었을 때 한글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라고 적었어요. 항상 뭘 그렇게 많이 써오세요 이 선수야 이천수 선수. 무릎 꿇고 막. 그렇죠. 예. 근데 그 골이 들어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골이 터지는 게 중요하죠. 네. 또 이런 적이나 이삭을 줍든. 이동국 맞아요. 선수 또 그슛 떠오르가지고 뭐 등으로 넣든. 맞아요. 넣기만 하면 되지. 일단 넣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부담을 확 그렇죠.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리고 계속해서 선발 출전은 아니죠. 출전은 계속 교체 출전하고 출전은 있어요. 하고 있죠 계속. 네,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뷔 전에 8분을 뛰었고 이후 두 경기에서 15분, 11분씩 그 다음에 최근 경기에서 27분을 뛰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27분 뛴 거는 조금 변수도 하나 있었어요. 뭐 그 일본인 공격수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 득점 전체 1위를 달린 선수가 있거든요. 후르아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일찌감치 교체 아웃됩니다. 그 부상으로 어깨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이 선수 대신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딴 선수가 들어갔지만 공격 변화가 좀 더 일찍 온 거죠. 다른 경기. 대기표가 하나씩 이제 그렇죠. 줄어든 거죠. 빨리 줄어들어서 나갔는데 저는 약간 일본 선수에게 아쉬운 일이지만 일본 선수의 어깨 부상이 조금은 자주 있는 부상이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에도 어깨 부상으로 한 달 정도 결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부상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결장 기간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오영규 선수에게는 확실하게 더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파이팅. 조규성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그죠? 네. 조규성 선수 목소리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워. 그래서 목소리 어렵다. 어떻게 받아도 나는 프리미어리그로 갈 거야 그러고 있겠죠? 순간 내정지 왔습니다. 너무 조규성 어려운 거 선수 있잖아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목소리 어땠더라 기억이 안 나고. 약간 약간 타이톤이죠. 네. 얼굴만 기억나서요. 뭐 네. 근데 가겠지 뭐. 주바페는 그때 했었잖아요. 인터뷰. 네, 맞아요. 똑같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세레머니 아까 우리 얘기할 때 그 세레머니를 옆에서 부추겼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조하트 골키퍼입니다. 심장형.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뭐 현규를 부탁해라고 얘기했다는. 그걸 오영규 선수가 국내 통신원 취재진들한테 이제 믹스조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얘기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조하트 선수에게 우리 현규 적응하는데 도와주라 직접 전화를 했다. 그 얘기를 조하트한테 들었다. 그 오영규 선수가 밝혔고 그렇게 해서 적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해요. 조하트 선수가. 그리고 옆에 가서 세리머니 조하트는 예전에 맨시티 완전 주전이었죠. 예, 그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그때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 주전이었는데. 완전 주전이었는데. 그때 참
일단 맨시티 팬들이 뭐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플래카드 걸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하고도 같이 뛰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실 넘버 2를 좀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셀틱가 있는지 몰랐네요, 저는. 지난 시즌인가요? 갔을 거예요. 지금은 주전인가요? 네, 지금 완전 주전입니다. 완전 주전이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까지 그렇죠. 했으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있다가 이름처럼 맨시티 있다가 하트가 마음이 따뜻하신 따뜻한 선수인 거죠. 조아트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조아트? 조아트는 뭐 어떤 목소리를? 오, 굿. 하성룡 기자가 해야 되겠네요. 자, 조아트 아니 뽕 PD가 조아트 인터뷰 해줬어요. 조아트 인터뷰를 정리해 놔서 네, 읽어주세요. 조아트를 너무 괴롭힌 것 같다. 오 영. 오, 헤이 하트. 자, 오영규는 젊고 열정적이다. 오, 영 패션. 신체적으로 강력하고 뛰어난 기술. 피지컬 스트롱. 스트롱 피지컬 굿 테크니션. 오, 굿.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팬들처럼 선수들도 새 선수에 대해 하실 이야기 거예요? 나누는데 동료들도 모두 오형규가 날카로운 선수라고 선수라고 한다. 샵 플레이어. 샤플. 난 영어로 하라고 안 했는데. 좋네요. 팀에 특별한 것을 가져올 선수다. He has something special to team. 두 팀 정말 네. 스페셜하네. 자, 오늘 뭐 출연자들이 많으니까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뒤에 계속 출연자가 있더라고요. 아니 뽕 PD가 오늘 작심하고 굉장히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 근데 얘는 왜 이랬을까? 맨 마지막이요? 자, 김민재 선수로 넘어가 보죠. 네. 민재 킴. 오랜 침묵 깬 김민재. 5개월 만에 공격 포인트 재가동. 누가 보면 공격수인 줄. 아 네. 그러게. 좀 부진했어요 요새. 아니, 누가 보면 공격수인 줄. 그죠? 김민재한테 침묵이란 표현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뭐 아니, 늘 활약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워낙 리그 초반에 그 득점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득점왕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죠. 리그 초반에 거의 한 달 동안 2골이나 넣었었죠 그때. 네. 좀 길었습니다 골 침묵이. 물론 이번에 그냥 도움이었죠. 1호 도움. 네. 웃기네요. 왠지 좀 이따 스팔레티 감독도 성대모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준비하시고요. 없어요. 여기 멘트 있어요. 준비해 주세요. 시즌 세 번째 공격 포인트고요. 머리로 되게 좀 살짝 위험할 뻔했어요. 네, 상대가 발을 들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넣었죠. 겁이 없어 이 김민재 과감하다, 선수. 과감해.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공격 포인트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주목해야 될 점은 공격 포인트보다 이 선수 수비력이겠죠. 전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스가 121회 패스를 했어요. 보통 이 선수가 121회? 많으면 100회, 보통 거의 8, 90회 보니까 정도 하거든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미드필더하고 티키타카를 하던데. 네. 주고 받고 뭐 2대1 패스하고 맨 뒤에서 그렇게 공을 많이 패스하기 쉽지 않은데. 많죠. 원래 이제 중앙 수비수나 수비수들의 볼 터치가 많긴 해요.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고 빌드업을 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이번 경기는 특히 많았다는 건데 엄청나네. 121회면 또 다른 중앙 수비수 라흐마니가 92회 볼 터치를 했고요. 그 친구도 많이 했는데. 패스를 87회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거의 1.5배, 121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또 좋아하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경기당 패스가 김민재 선수가 리그 전체 1위예요. 세리에. 78.5개를 합니다. 평균. 공을 진짜 많이 받는. 그러니까 평균 80개 하는 선수가 이날 120개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모든 공격 전개 작업의 시작과 수비 작업을 했다는 건데 저도 이날 좀 놀랐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경기 결과를 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 골을 3명이나 넣었잖아요. 그럼 최고 평점이 이 선수들한테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네. 김민재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와 패스 막 횟수라든지 막 여러 가지 스탯이 워낙 좋아서 약간 아침에 일어나 놀랐었습니다. 이날 공중볼 경합, 뭐 걷어내기, 볼 터치, 패스 다 팀 내 1위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선수가 정확한 쇼 패스도 리그 전체 1위고요. 쇼패스까지. 네. 패스 성공률도 리그 전체 8위. 그러니까 패스 관련해서 이 선수가 수비수인데도 많이 이제 스탯을 쌓고 있고요. 걷어내기는 리그 전체 12위. 뭐 지금 거의 세리에 A 리그의 최고 수비수로 지금 거듭나고 있죠. 스파레티 감독 인터뷰 한번 들어봐야죠. 이 감독은 제가 인터뷰 몇 번 들어봤는데 되게 목소리가 걸걸하십니다. 딱이다. 전문 분야. 연스네 연스. 이탈리아 연스. 근데 이탈리아어를 제가 이탈리아 연습. 이탈리아어 아는 거는 이거 예쁘다 이거 뭐 맨날 만두 빚는 네, 그 두손 모양 있죠. 이러면서 이거밖에 모르는데 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네. 빨리. 현수처럼 읽어주세요.
되게 진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되게 특이합니다. 네. 선수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진짜 이 정도입니다. 파괴하겠다는 각오로 경기장에 나선다. 에이, MSG.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크레모네세전 두 번째 득점 장면이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너무 좋아요. 현타. 김민재는 상대 선수가 킥을 하려고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에 공을 들이밀었다. 그는 헤딩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그곳에 두었다. 이거 들어가요. 진짜 들어. 그래서 찾았어요. 한번 재생해서 한번 틀어보세요. 비슷하다니까요. 진짜 똑같아. e penso che avete fatto un acquisto. 오, 맞네. 비슷하다니까요. 네. 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요새 그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도네이션 같은 거 하면 음성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 듣는 줄 비슷한데요? 알았어요. 지금 이거는 약간 좀 차분한 상태고요. 좀 기분 좋아서 업된 상태면 약간 이 정도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 성대모사를. 선수들은 아니, 한국말 배우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마지막 한 가지만 좀 김민재 언급하고 가면요. 김민재 선수가 저는 아쉬운 거는 이런 최하위 팀하고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풀타임을 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냐면은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바이아웃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이 선수를 지금 최대한 다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얘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죠. 뽕을 뽑자. 네. 그래서 지금 몸값을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이정료가 당시에 2천만 유로, 260억이었거든요. 바이아웃이 당시에 4,500만 유로, 600억으로 형성됐었는데 현재 가치가 6천만 유로입니다. 현재 6천만 유로인데 이거는 이 정도를 줘야 영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바이아웃을 훨씬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아웃을 지르는 팀들보다 김민재 선수 최근 어떤 보도 나오고 있냐면은 바이아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팀에 가려고 하는 게 나폴리에 대한 애정이 크다. 나폴리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나폴리가 우승 프리미엄을 가질 경우 1억 유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50억 원. 근데 나폴리의 우승 확률이 현재 22라운드를 마친 현재 거의 뭐 96%. 90몇 %였죠. 96%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팀을 떠나면 우리 스파르티 감독 목소리 다음 시즌 못 듣는 거예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아쉽네. 오늘 새로운 발견했는데 스파르티 감독님. 또 다른 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또 만들 수 있겠죠. 어우, 흥미롭다. 푸근하다. 네. 다음 감독님도 또 모실 수 있어서. 네, 여러모로 든든하네요. 죄송합니다. 섭외 다 된다. 그냥 성룡만 나오면 네, 다 돼요. 섭외 다 됩니다. 선배님 이제 쉬세요. 다행히 이제 없어요. 콘테입니다 다음이. 콘테 콘테 목소리 많이 들었죠. 콘테 감독님 말은 뭐 안 해놨어요. 여기 지금 AC 밀란 선수 한 명 준비돼 있습니다. 토날리 준비돼 있어요. 토날리. 앞으로 뽕 PD가 하성룡 나오는 날은 인물을- 인터뷰 엄청 늘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인물을 엄청 넣겠네. 자, 토트넘이 위기입니다. 콘테 감독이 담낭염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죠 이중. 네. 네. 다른 선수들이 다 수술로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중원이 완전 삭제됐죠. 콘테 감독 돌아온 뒤 2연패. 그렇죠. 벤탄쿠르는 뭐 시즌을 접었고 네. 십자인대니까 뭐 아이고 시즌뿐 아니라 다음 시즌도 초반에 못 나오죠. 뭐. 6개월 이상이죠. 네. 거의 1년이라고 봐야 돼요. 십자인대로 해서 완벽하게 돌아오려면. 거기다 비수마 선수는 피로골절로 또 수술을 받았고요. 요리스 골키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주? 거의 뭐 시즌 아웃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골절을 쉬어야 돼.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고 열심히는 뛰는데 네. 그죠?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에 조금 문제점을 하나 찾자면은 확실하게 돌파가 이제 공을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치는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영국 언론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영국 언론도 풀백 한 명을 상대하지 못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팀 플레이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 소유를 잃은 경우가 13번. AC 밀란 경기 말씀. AC 밀란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을 잡으면은 예전같이 이제 볼 키핑을 해주면서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최근 들어 뺏기고 있다. 그래서 팀 공격 흐름을 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경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 거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력이 요새 확실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킥이 날카로워. 킥이 날카로워. 막혀도 어쨌든 구석으로 많이 향하고 그렇죠. 그죠?
특히 오늘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프리킥을 전담했는데요. 프리킥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 유효였죠. 프리킥이 다이어 머리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35m 거리에서 오른발 중거리 용거리에서 프리킥을 그대로 날렸는데 그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쳐내는 케이스 있었고요.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전반 45분쯤이었나요? 찔러준 패스를 달고 들어가서 오른발 슛했는데 이게 솔직히 예전 지난 시즌 정도 같으면은 파포스트로 낮게 깔으셔서 골 장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옵사이드 된 거 말하는 건가요? 네, 업사이드 된 거. 근데 요게 이제 잘 차긴 했는데 약간 뜨고 가운데로 향하면서 골키퍼에 맞았죠. 걸렸죠. 예. 그리고 프리킥까지 우리 기억에는 슈팅 2개인데 둘 다 옵사이드 처리되면서 이날 슈팅은 제로. 아쉽다. 네, AC 밀란이 진짜 그래도 1대0으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진 건 토트넘은 선방한 거예요. 네, 오늘 경기 보면 뒤에 한 2골 정도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또 원정 다득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네, 홈에서 원정 다득점이 없어요. 지난 시즌부터 없어졌죠. 아, 완전 다점이. 그래서 뭐 1대0으로 전혀 나쁘지 않은 1대0으로 이기면 연장 가는 그렇죠. 시스템이구나. 네. 네네. 그러면 해볼 만하네요. 네, 충분히. 그 이날 경기는 AC 밀란이 진짜 전략을 잘 두고 나온 게 케인을 확실하게 봉쇄를 했어요. 케인이 꼭지점으로 모든 공격 연결 플레이를 해준다는 걸 알고 케인이 공만 잡으면 전방에서 2-3명이 에어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뭐 워낙 또 뭐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해주던 벤탄쿠르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플레이 메이킹을 더더욱이 할 사람이 없는 와중에 케인 선수를 꽁꽁 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서 공격 연결고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날 약간 킥은 좋았지만 여러 가지 고전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 선수의 히트맵을 봤거든요. 완전 우리 수비 진영 페널티 박스 앞부터 상대 진영 페널티 박스 앞까지 그걸 박스 투 박스라고 해요.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했어요. 거의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페널티 박스 안에 볼 터치가 단 1회뿐이었어요. 42개 볼 터치 중에. 못 들어갔어. 네,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AC 밀란 수비가 그러니 골을 견고하고. 넣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근데 손흥민의 평점은 막 이번에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네. 뭐 그 5점도 있고 4점도 있고. 4점 받은 것도 있고 7점 넘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딱 7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크게 가르면 그건 것 같아. 이제 그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언론에서 판단하는 거는 평점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 사이트 있죠. 뭐 후스코어드나 뭐 소파스코어, IFFH 같은 뭐 거. 이런 그런 데서는 그래도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된. 슈팅 연계인데 근데 아무래도 무슨 통계를 근거로 하죠? 뭐 패스 그런 거 아닐까요? 골 소유 13번이나 잃었는데. 근데 워낙에 이 토트넘 전체적으로 사과하세요. 공격진의 이 모습이 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트넘이 그나마 팀이 안 빗자른 좋죠 게 아닌가. 많이. 네. 근데 사실 뭐 물론 케인만 조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는 이 토트넘 특히 손흥민도 같이 부진을 하는 것 같은 게 오른쪽에 클롭세스키 선수가 조용한 것도 저는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 이제 후반기에 반등했을 때를 보여주면 클롭세스키가 진짜 뭐 패스나 이런 뭐 볼 이렇게 간수하면서 들고 가는 역할 이런 걸 잘해주면서 그 토트넘이 함께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도 훨씬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에서도 너무 이렇게 조용하다 보니까 다 같이 왜요? 네, 잠잠한 게 아닌가. 손흥민 페이지 이제 다 끝나서 왜 이렇게 뽕이 말을 많이 하나 했더니 이강인 안 넘어가려고 지금 딱 넘기니까 아주 아 이거는 뭐 어디서 자른 거예요? 위키? 아 나무 위키에서 위키에서 너무 대충 잘랐고. 오늘의 이강인 한번 읽어주시죠 주바페 짧게. 오늘의 이강인 해피 이강인 데이 막내형 탄신일 코앞. 그리고 나무 위키 복붙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자를 거면은 그럼 이강인 선수 얼굴도 좀 넣어주지. 얼굴은 또 왜 잘랐어요? 아 원래 밑에 좀 더 넣으려 그랬는데 이강인 선수 얼굴도 자르고 이렇게 나무 위키를 해왔어요. 2월 19일이 생일이래요. 네. 곧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공주이시군요. 자르려면 생일만 자르면 되지 키 몸무게 혈액형은 왜 잘랐어? 발 사이즈도 있어요.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굳이 공주 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아유, 아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아보자. 이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간단한 경기 결과도 없어. 이강인 졌는지. 발사에게 하지 않았나요? 네, 졌죠. 2대0으로 졌죠. 이강인 발 사이즈가 뭐냐고요. 265구나. 이걸 왜 A형이구나. 이강인 선수 안티예요? A형 좋아하는데. 안티 맞는 것으로? 아 여기 간석동에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오늘의 이강인입니다. 네. 생일날 또 보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경기 생일 축복. 일정이라도 적어오지. 어디 팀과 합니까? 아 제가 바로 찾아볼겠습니다. 아니 어디랑 했더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어디라고 어수선합니다 지금 네. 어디랑 마지막이. 했더라? 수습도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용두삼이 룡두삼이라고. 네.
수습도 안 자 되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네.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위아래 알고 합니다.